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철회한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이었던 어제 법원에 다시 청구했던 영장의 발부 여부가 오늘 중 결론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오늘도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이 법원에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이 지난달 3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30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 여권에서 반발해왔던 그 지점 중 하나가 이제 왜 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 했던 건데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다른 법률적인 논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청구를 또 한다? 이런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진짜 이게 판사 쇼핑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지방법원에는 발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전에도 1차적으로 뭐 체포영장이 나올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고민의 지점은 저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관할이 맞느냐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죄명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플러스 내란죄입니다. 그게 과연 그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이 들어간 체포영장 신청서가 적법하냐, 그러니까 합헌적이냐 그런 것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승우 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어차피 나왔을 거예요. 이제까지 영장이 안 나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굳이 택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다만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라든가 범죄 소재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문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논쟁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깊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일단 영장이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는 압수수색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체포에 대한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체포에는 이 110조, 111조가 적용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마치 판사가 적용 배제인 것처럼 오해되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니까 이 적용을 이제 안 쓰면 봐라. 판사가 또 잘못했기 때문에 뺀 거다. 그러면 또 수색 못한다. 그러니까 또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무능함 또 공수처의 경솔함이 모든 논란의 중심이 돼버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도 이제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원영섭 변호사님은 이 부분 지금 서부지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아니 서부지법이 헌법재판소냐 서부헌법재판소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11조는 물건에 대한 게 맞아요. 근데 그 111조는 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110조는 수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물건이라고 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체포영장 또는 앞으로 뭐 구속영장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수색이 110조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법률의 명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거를 또 발부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발부하면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단서조항 또 부기할 거냐. 아니면 부기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 쟁점은 간단한데. 이 단서 조항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서 조항을 만약에 뺀다 그러면 저번 그 1차 체포영장 단서 조항을 넣은 1차 체포영장이 그게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서부지법이 자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저번에 어떤 실수를 한 것 같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관저에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수색인 것인데
그럼 수색을 거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관저는 군사상 비밀시설이고 경호처장이 거부하겠다라고까지 예상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21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적용 배제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할 수 있게 써져 있어서 판사가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된 사안이라고 했어야 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까지도 너무 예상하고서 걱정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기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논란이 돼버렸는데 이걸 또 빼버리면 봐라 저번에 판사가 잘못했지 않냐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뭐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그 결론은 언제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요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무시하며 도주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공조보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 역시 이게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로 일단 이처벌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 자체를. 근데 이제 일단은 체포영장 자체는 이제 공수처에서 발부받아서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 수사권을 안 가져가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 일단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요. 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사 의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맡긴 건 잘못인 건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계속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있다고 봐요. 직권남용죄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만 못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공수처장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가지고 체포를 하든가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경찰의 수사권과 체포 권한까지 모두 다 넘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주는 게 맞고 공수처 필요 없이 그냥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 발부 받아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는데 그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넘기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의 의지의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근데 그 공조본이라는 조직 자체가 태생적으로 이게 임의 단체처럼 만들어져 있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강제 수사든 임의 수사든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계속 이게 위반을 하는 거예요. 뭐 공수처가 그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논쟁, 관할 같은 논쟁,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경찰에 이번에는 이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첩했다가 경찰에서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이 체포영장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조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그러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받든 수사를 받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일단 어제 뭐 일임했다가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공수처에 대한 좀 불만을 좀 표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경찰이라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지휘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수사권까지 다 넘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체포만 해라. 그럼 어려운 일만 너희들이 다 해라 이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또한 경찰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당시에 예. 자신들이 한 명씩 체포를 방해하는 건데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부했거든요. 공수처장 쪽에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했으면 이미 집행됐을 건데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불만을 없애려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권까지 넘기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과 함께 수사하거나 하면 되고요. 공조수사본부 자체는 전혀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요. 공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지 경찰 조직과 공수처 조직이 그대로 같이 가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조수사본부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고 어떤 살인 행위가 있을 때 이거 정말 잡기 어려울 때 공조수사본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흠잡기 위한 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의 상황은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핑퐁에 좀 비유하기도 하던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의 불만이 좀 제기됐단 말이에요. 원 변호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둘이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일 초반에 어땠냐면 검찰은 검찰대로 조사한다 그러고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한다 그러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한다 그러고 검찰도 소환 통보했다가 경찰도 소환 통보했다가 공수처도 소환 통보했다가 서로 어떻게 대통령을 뭐 체포하고 대통령한테 조사받는 거를 자신의 조직의 공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경마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수사가 결국 수많은 위법, 불법, 위헌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경찰도 차라리 그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이첩하라 이런 입장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서면 조사를 경찰한테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미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받아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법적인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뭐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위법적인 수사 행태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과연 이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차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집행 시에 이제 경호처가 만약에 또 막는다면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일단 그런데 이제 경호처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영장 이 집행 자체가 좀 불법이라는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호처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잘못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요. 한 번이라도 상해를 일으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거고 벌금이 없어요. 그러면 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경호처 식구들도 대다수는 대통령이 차라리 법적 절차에 응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경찰이 더 과감하게 나서서 체포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했잖아요. 국회의원들 4명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직원도 1명씩 끌어내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대통령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게 될 거예요. 원 변호사님도 여기서 방어는 해야 되시겠지만 경찰에 대통령이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때 또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찰서에는 못 가겠다. 그럼 관저로 와라 그럴 거예요. 경찰서로 가면 긴급 체포되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건데 경찰에 안 나오시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이 이 계엄 선포 행위를 해서 경찰청장 구속됐죠. 서울청장 구속됐죠. 국방부 장관 구속됐죠. 뭐 방첩사령관, 국수본부장은 아니고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다 구속됐잖아요.
계엄하기 싫은 사람들 하자고 해가지고 자신이 사고는 쳐놓고 남들만 다 구속됐는데 여기서 경찰 수사까지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민낯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그 말씀드릴 부분이 돈봉투 사건의 그 국회의원들 지금 그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7번 넘게 소환 조사를 했어요. 아니 소환을 해라. 나와라.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안 받았어요. 그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사를 안 받는 거는 그 지금 민주당의 그런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 안 받는 거야 뭐 당연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방탄했고 그런데 대통령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서면 조사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미 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탄핵 소추라는 게 일종의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상의 그 공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사상의 이 공소가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원래 수사를 하는 게 금지돼요. 금지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적법 절차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는 바로 그 수사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다,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 지표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 대다수의 견해인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마 부장 판사의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전에 이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오늘 이제 유상범 의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 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한 반박 같아요. 근데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잖아요.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명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냥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계엄이 그렇게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수사도 못 받겠다, 재판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잘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권이 없다고 공격하고 뭐 재판도 위법 무효라고 공격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공격하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법치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이제 대통령 보고 대통령도 저러니까 우리도 법을 안 지키겠다 이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바닥이 보일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뭐 대한민국의 품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2차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좀 작게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자, 2차 집행 시에는 공수처와 경찰을 오히려 체포해야 된다, 경호처가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 지금 사실 그 언론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의 집행이란 거는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를 체포한다 그러더라도 그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순수하게 이렇게 체포가 된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체포 행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조사 좀 받으시죠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이 수사기관인 공조본이, 그러니까 공조본이라고 하지만 공수처가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이 없어요. 관할도 틀렸어요. 그리고 단서 붙여가지고 이상한 영장, 그게 뭐 이번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그 체포를 한다. 저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당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헌법기관임이 분명하고, 그 헌법기관을 지금 이런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수단으로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헌문란이고 공수처발 오히려 내란이라고 봐야 된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도 이 공수처와 공수처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 조직을 폐쇄하겠다 이런 식의 불만을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처음 공개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하는 듯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국민께 당연히 사과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강하게 하더라도 빨리 1차에 이제 집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분란이 너무 조장돼요. 그리고 편가르기가 너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끝났어야 되는데 1차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한 2~3명 왔던 분들이 이제 40몇 명이 오잖아요. 관저 앞으로. 아, 이제 됐다. 이제 뭐 체포 못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극우 지지자들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그리고 공권력이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존립 자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자신이 없고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경찰에 넘기는 것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학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네 없네, 학설은 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체포를 하고 공수처가 체포하는 거 처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학설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소신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은 오동훈 처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오동훈 처장은 제가 볼 때는 무능하거나 굉장히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 가지고 그 이미 다 만들어진 사건들을 법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유능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사라는 거는 이게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어찌 보면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누명을 씌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나하나 판단할 때 그 수사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 입장, 그리고 각각의 행동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적법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의혹만 앞서요. 그게 왜 의혹이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 적법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관들이 경쟁하듯이 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법률도 존중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예단적이고 선입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어쨌든 검사라는 조직을 약간 더 유사하게 만들면서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했으면 적어도 검사한테 요구되는 그런 적법성이나 그런 수사 능력, 실무 능력 이 정도는 구비를 하는 게 이 모든 앞으로의 그 진행과 관련해서도 선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공범 경호처장 박종준과 비서실장 정진석,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신을사오적 반국가 행위자 명단에 이들 5명 명단을 한번 이렇게 올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여야 공이 정말 그야말로 공수처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엑스맨 공수처장, 엑스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오늘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나요? 예, 맞습니다. 탄핵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밥을 떠먹여줬는데도 씹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어떤 비판까지 했는데 일단 집행 의지 없이 좀 신용만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초에 검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했거든요. 뭐 이번 주, 다음 주면 뭐 구속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강력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수사 책임자인 박세현 본부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갑자기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엔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체포영장은 아직까지는 머나먼 얘기다.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했고 그것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집행보다는 인간적인 면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영장 집행 하루 남겨놓고 갑자기 경찰 너희들이 영장 집행해 줘버리면 하루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라도 집행을 위해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수사권과 체포 권한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수사 인력도 작고 또 뭐 경호 인력은 200명 이상 남아서 맡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체포만 너희들이 해와 나는 수사 계속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직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모든 건 포기하면서 수사권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기 굉장히 볼상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동훈 처장이 잘못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수사하거나 체포할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빨리 넘겨야지 그게 법치주의를 더 살리는 것이지 부끄럽다라고 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위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폐지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이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의지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너무나 수사 의지가 충만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수사 의지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법률이나 이런 걸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조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그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해가지고 하나 만들면 되지라고 그 말 하자마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사 의지는 너무 충만한데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하나 자꾸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시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재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는 충만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회초리만 든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지냐? 그러니까 원래 머리 좋은 학생한테 회초리 들면 공부하게 해가지고 성적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능력이 안 돼서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안 돼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공수처한테는 이게 회초리가 답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민주당이 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위법적인 요소가 사라지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을 한 가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야권에서 아직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적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한 11명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번에 150여 명 뭐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일단 11명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잡혀가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잡혀가는 걸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호처가 잘 막아야 되는데 경호처의 직원들을 그리고 경호처장을 한 명씩 체포해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만약에 체포가 돼버리면 대통령도 체포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 대통령이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적법한 행동이야. 대통령은 지금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체포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막는 것도 위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 등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줘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고 경호처 내부에는 더 너희들의 합법적인 행위니까 더 열심히 막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권한쟁의 심판도 내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내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체포 며칠 또는 한두 달 미루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동이고요. 결국의 목표는 불구속 기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되면서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비한 메시지다. 뭐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명 고발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150여 명 고발하겠다. 집행에 나섰더니 경찰관들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건데 일단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인 그분들까지는 굳이 그 고발을 하지 않겠다 그런 1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위법한 어떤 체포영장의 신청 그리고 발부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의사결정에 강하게 개입이 돼 있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관저는 그 어떤 곳이냐면 1급 군사보호시설 구역입니다. 거기 있는 관저가 단순한 관저가 아니에요. 군사시설이라고요.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그거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뭐 채증을 한다고 동영상 같은 걸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군사기지법도 그 법 위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군사시설과 관련한 물건을 손상하면 이거는 단순한 형법상의 재물 손괴가 아니라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군형법상의 처벌이라는 게 벌금형도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그 벌금형도 없는 중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는데 근데 저번에 보면 사실은 공관을 그 대문을 열 때 그걸 강제로 열었느냐
뭐 송계에서 열었느냐 이런 좀 쟁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열어준 거 아니었나요? 예, 그거는 좀 강제로 열었다는 설도 확인을 해봐야 있더라고요. 되는- 그거는 확인해 볼 아.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성을 따져야 되고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변호인단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음에도 이게 발생되는 걸 예방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하실 때 이승훈 부위원장이 좀 열심히 적으시던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히만 좀 추가 반론하시겠어요? 네, 뭐 국가 기관 간의 충돌을 원하는 건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가장 고심할 거라고 봐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의 살아야 될 연금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좀 출두를 해서 뭐 경호처장이, 경호본부장이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 경호처의 협조를 지시하라는 압박을 해왔는데 오늘 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자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예고했던 일정이었거든요. 이걸 뭐 공수처나 뭐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경찰에 고발을 했군요. 직무유기 혐의로. 네. 뭐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경호처장이 이렇게 위법적인 공무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포를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좀 화가 났다.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발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탄핵 소추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권한 대행의 대행으로서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직무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상목 대행이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태를 방관하지 말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뭐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할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렇게 위법한 체포영장의 그런 청구와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그 부분을 위법하다라는 걸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던 면에서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 위법한 체포영장이 다시 재발부되고 재집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시 이제 뭐 발부가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발부가 만약 결정 난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긴급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최상목 대행이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있습니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인단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누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마음대로 그걸 고칠 것을 위임을 했습니까?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지금 탄핵소추 자체문의 그 합법성이라든지 정당성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네, 이 탄핵소추문에서 그 내란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를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맞서고 있는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이 또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가 뒤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이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내란죄를 뺀 것이 조기 대선을 위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지금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입장은 뭔지. 뭐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잖아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직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은 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게 될 거고 그 죄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만 헌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탄핵 소추할 때 탄핵 사유 일부를 감축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본질, 동질성에 문제가 없고 또 사건을 추가한 것이 아닌 한은 별도로 뭐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이 경우는 사건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오해는 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헌법재판소에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내란죄를 빼?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란죄는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로서 그대로서 헌법적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죠. 예. 근데 탄핵소추 대리인 측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권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이 아닌 겁니다. 재판이라는 건 적어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공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라 그래서 내란죄가 빠졌다? 그게 누가 생각해도 공정하다는 재판이 국민들로부터 여겨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은 권유 안 했다라고 나중에 입장을 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진상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수사가 필요하면 이게 일종의 직권남용, 과거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사들의 재판 행위도 이게 그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했습니까? 법관들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직도 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도 만약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과거의 사법농단 사건처럼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행위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냐면 민주당 측에서는 다 입증이 돼 있다 내란죄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지금 내란죄를 입증하는 게 그러면 굉장히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왜 내란죄를 입증하는 게 이 탄핵 재판에서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입증됐다고 항상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입증도 안 됐는데 내란죄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아니 왜 체포영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고 신청하는 거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일부 축소해서 남은 게 9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비상계엄한 게 내란죄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빼면 0이 되는데 이게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느냐. 동일성을 상실하죠. 사실은 이거는 탄핵소추 취하를 한 겁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외관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심되는 상황 자체는 분명히 이 국민들의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한가름이 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우리 형사 피고인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3심제를 통해서 유죄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2-3달 만에 형사인 내란죄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 판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내란 행위가 공무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느냐, 위헌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관인 것이지 형사상 내란죄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거예요. 아니 3-4개월 만에 유죄 판결 받아버리는 건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간략하게 반박을 하자면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도 아닌 헌법상의 내란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을 흰자를 손 안 대고 노른자를 먹겠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시간 되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야 공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었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재표결하겠다 입장 밝혔는데 이렇게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그 양당 지도부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김건희 특검법처럼 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등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까 15개의 그런 사건 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본회의 일정은 일단 8일하고 9일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예고한 대로 표결을 다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더 나와야지 이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의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8표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각각 5표 그리고 4표 이렇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그 전원에 따르면 본인이 알아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찬성을 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좀 반대할 좀 필요가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번보다 이탈표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법도 결국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책 특검법이었고 여야가 합의가 없는 특검법이라는 게 원래 인정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돼 있지 않고 최상목 대행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게 그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특검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수사기관이 보충적으로 수사기관한테 어떤 공정성이나 수사 의지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보충적으로 특검법이 적용이 되는데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심지어 수사 의지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누구라도 그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내려고
그 수사 의지가 충만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과연 특검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특검 그 수사를 하지 못할 수사냐? 전혀 아닙니다. 경찰한테 내란 수사권이 있고 경찰한테 그 내란에 대한 수사를 맡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혀 특검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전혀 특검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특검법만 일단 처리가 돼서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수사기관들 간의 어떤 권한 문제 이런 것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못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못 받겠다, 경찰에서 받겠다는데 또 경찰에서 받을지도 의문이고요. 법원의 체포영장까지도 위법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일거에 해소하려고 한다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당을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이 특검 통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법질서가 무너지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수사도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답답한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몫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다면 뭐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말로 빨리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경찰에 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좀 공방을 주고받는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잇따라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좀 편파적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어요. 이거 가지고 또 국민의힘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즘에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경우에는 원래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고성국 TV에서 주로 여기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고성국 TV하고 또 연관된 업체여서 또 불공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문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 논란이 있는데 체포영장에 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전제 자체가 체포영장이 위법인 것처럼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무를 할 때 40%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직무 정지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거부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을 방어해달라. 이런 대통령. 즉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이라든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탄핵돼 버리면 저 지지율은 0%로 수렴할 것인데 저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도 결국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쟁점이나 논점을 설명하면서 지적하면서 질문하는 게 왜 편파적이라는 건지는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결국 이제 40% 그러니까 앞 단위가 4라고 찍히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를 어떻게든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정무적인 정쟁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40% 나왔지만 다른 뭐 2대1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39.6% 나왔습니다. 이 조사하고 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며칠 더 전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37% 그리고 문화일보가 발표한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34%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는 다 넘어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6%까지는 원래 이 오차 범위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34% 이상 나온 그런 그 통계치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다시 똑같이 조사해도 40%까지 나올 수 있는 통계치인 거예요. 오차 범위 6%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는 다 놔두고 39.6% 나온 여론조사 업체는 놔두고 굳이
40%, 이 사자라는 게 들어간 업체만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민주당이 명백하게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게 하려는 그런 정쟁적인 고발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앞서 그 헌법재판소 이 내란죄 부분 빼기로 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국회 측하고 이제 대통령 측 또 입장을 추가로 내놨거든요. 그거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 대리인 얘기 듣고 화면으로 준비된 대통령 측 입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 대리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 측 입장인데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그 의견을 충분히 앞서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 권유했다는 헌재 권유설 이른바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헌재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여당에서 계속 아마 반발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가 하나 또 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도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헌법재판관이 지휘를 할 수도 있고요.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혹세무민할 수는 있어요. 마치 내란 행위가 아예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탄핵 사유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판단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직권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내란죄가 빠지든 빠지지 않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에 관련한 위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쟁은 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란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헌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만약에 빼더라도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건 말씀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이게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자에 대해서는 심리를 못하지만 이 부분은 뭐 아마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건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유무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거 이러한 내란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헌법에는 내란죄가 있지만 그거는 죄가 붙은 겁니다. 그거는 형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가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내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80%가 철회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숫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란죄를 뺀다는 거는 100%가 철회된 거지. 이 사실은 좀 부적절한 말 같아요. 80% 철회됐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언론에 그렇게 일종의 여론몰이를 해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재표결로 반드시 가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쌍특검법 그 재표결 등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중 내지는 내일 안에 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오게 되면 전국은 또다시 크게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관련 소식 더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